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억 특급입니다. 이번 영상은 삼성전자 HBM3 통과라는 주제로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 함께 또 영상 막판에는 여러분께 드리는 또 선물 종목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서 잘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HBM3E 엔비디아 최종 검증 6월 재도전 HBM4 설계 한계 해서 일시 D램 수율 70% 육박했으나 HBM4는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인데요. 일단 지난달 31일 세미펜즈와 SE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3 12단 제품의 엔비디아 최종 검증을 2025년 6월 목표로 재추진 중이며 HBM4 개발은 설계 단계에서 진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있죠. SE데일리는 삼성전자가 HBM3E의 기본 칩을 재설계해 6월 중 검증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가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HBM3이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수율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요. 수율. 그러니까 완성품 대비 완성품을 100개 뽑아냈을 때 그 중에 분량이 없는 제품, 그러니까 완성 제품을 뽑았을 때 그 중에 분량이 없는 제품 비율이 약 40% 정도 된다고 하죠. 요걸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게 엔비디아의 입장인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만든 HBM3E가 또 발열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HBM3를 통해서 6월에 재검증을 받을 것은 첫 번째로 수율이 극복되었는가? 수율 40%를 넘어 한 50% 혹은 60%의 수율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열을 잡았는가? 왜 발열이 중요하냐면 이 발열은요, 전기 소모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전기 소모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이 발열이 심하면 이게 또 나중에 고장이 또 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지금 HBM3와 HBM4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현재 고부가가치인 이런 칩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현재 삼성의 실적이, 물론 갤럭시 S25가 시장에 좋은 반응을 일으켰죠.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 그리고 현재 글로벌 위기,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부족과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HBM3나 혹은 HBM4 같은 고부가가치성 메모리나 부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삼성전자에게도 분명히 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분투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BM4 개발은 더욱 복잡하다. 2048개의 실리콘 관통 전급과 적층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재설계 전 수율은 30% 미만이었다. 삼성전자는 2025년 말까지 시험용 웨이퍼 출시를 목표로 하지만 기술적 장벽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요거 관련해서 여러분 특히 이제 발열, 아까 제가 발열 말씀드렸잖아요. 발열. 요 발열 때문에 최근에 시장에 부각된 게 뭐였죠, 여러분? 제가 영상에서 몇 번 언급드렸었는데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뭐 수율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기술력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발열을 잡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기술력으로 유리기판을 보기 때문에, 그럼 유리기판은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 삼성전기에게 납품을 하는 업체들, 뭐 몇 가지 업체들이 있겠지만 그 업체들을 여러분께서 지금은 체크를 해 두셔야 된다. 삼성전기에 유리기판을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이 뭐 있을지 요것을 여러분께서 찾아 놓으셔야 또 돈을 벌 수 있다. 최근에 한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충분히 쉽게 찾을 수 있고, 이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하락 멈추고 돌리는 시점까지 관심 종목으로 놓고 지켜보시면서 여러분께서 연구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한 뉴스인데 키움증권에서도 삼성전자 일시 공정 수율 개선해서 엔비디아 AMD HBM3 12단 인증도 진행 중이다 라고 해서 키움증권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으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했다. 이 박유학 키움증권 연구원,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 상당히 실력이 좋으신 분인데 이분께서도 아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AMD향 HBM3 12단 제품 양산 테스트 아직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아마 6월쯤에는 혹은 좀 늦어도 7월 초에는 아마 이게 또 HBM3가 어떻게 될 것인지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때 맞춰서 삼성전자 주가가 아마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일단 박유학 연구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번 삼성전자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 예고에 삼성전자 비상, Z 폴드 7 직격탄 불가피 해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Z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관세 정책이 강행될 경우 최대 40%까지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그러면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 관세가 이렇게 세게 나오면 그쵸? Z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못해도 거의 200만 원은 나올 텐데 그쵸? 200만 원 가까이 될 텐데 좀 싸다고 해도 160에서 180만 원은 될 텐데 여기에서 40%면 어마어마한 거죠. 40%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런 점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 다만 이제 한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협상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이기 때문에 관세는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관세 재조정 협상을 다시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기다려봐야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로서 제가 한번 뉴스 가져와 봤는데요. 신성ENG가 삼성전자 투자 확대에 따른 수주 실적 개선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액침 냉각 솔루션 사업도 긍정적이다. 아까 여기 보시면 여러분 액침 냉각 뭡니까? 액침 냉각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발열과 관련된 거죠. 발열.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음 먹거리가 그쵸 AI랑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죠. 그러면 요거 관련해서 냉각 기술 그게 바로 이제 여기 액침 냉각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이나 웨이퍼 냉각 기술 관련해서는 유리기판이라는 점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짚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 이런저런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제 영상만 보시더라도 삼성전자 관련한 혹은 삼성전자 관련 주들의 뉴스를 함께 빠짐없이 보실 수 있도록 컨텐츠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유한타증권연구원 권명준 연구원님께서는 데이터 센터 관련 액침 냉각 솔루션 사업도 주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고 특수 냉각액을 사용하는 액침 냉각은 공냉식, 순냉식에 비해 냉각 방식 관련 장비의 미사용, 공냉식 대비 전기 사용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 서버의 기대 수명 지연 등 효과가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액침 냉각 할 때 여러분 초신수가 들어가잖아요. 초신수. 네, 그 초신수 들어가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께서 일단 보시고 일단 신성ENG 같은 경우에 액침 냉각 관련해서 기술이 있다. 이런 거 알고 가시면 되겠고요. 좀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 뒤 삼성전자 임원들 회사 주식 안 산다 해서 올 들어 5월까지 832주 순매수 그쳐 주가 상승률 코스피 절반도 못 미친다 라고 해서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주식을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 아마 삼성전자 임직원들도 엔비디아의 HBM3 납품 요거 통과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높아질 때 그때 사겠죠. 그러면 우리는 삼성전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임직원들이 살 때 그때 빨리 눈치를 채고 우리도 같이 올라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실까요? 예. 아무래도 이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임직원들이 삼성전자의 뉴스를 가장 빨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사는 타이밍을 골라서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50만원 증구폰 삼성 갤 A36 다음 달 국내 출시한다 라고 해서 중가형 핸드폰이 또 나온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중급 스마트폰 갤럭시 A36이 이르면 다음 달 국내에 출시될 전망이다. 지난 3월 해외에서 먼저 공개된 제품으로 가격은 전작과 동일한 5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마찬가지로 해외선 출시됐던 갤럭시 A56의 한국형 버전도 최근 발견되면서 국내 출시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라고 해서 조만간에 50만원대 갤럭시 A36이 나올 거라는 거죠. 갤럭시 A36은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인공지능 AI인 어썸 인텔리전스가 적용됐다. 이를 통해 Circle to Search뿐만 아니라 기존 플래그십 라인업 갤럭시 S 시리즈에도 적용된 편집 제한과 AI 지우개 등 AI 기반 카메라 기능도 지원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 3세대 칩이, 디스플레이는 6.7인치 FHD 플러스 슈퍼 아몰레드가 장착됐다. 이 정도 사양으로 나오겠다라는 것이겠죠.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그러면 A36에도 부품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들 관련해서 여러분께서 종목을 찾아보시면 된다.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삼성 인텔 파운드리 생태계 주도권 경쟁 미국 서울서 대규모 행사 맞불해서 삼성이 인텔과 함께 6월 미국과 서울에서 각각 대형 파운드리 행사를 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회사가 TSMC의 독주 속에서 외부 고객사와 파트너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삼성전자 주가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TSMC가 반도체 위탁 생산 과정, 그러니까 파운드리 과정에서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전 세계의 그 점유율을 거의 60% 가까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인텔과 삼성 입장에서는 2위와 3위지만 함께 협력해서 고객사를 유치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은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다이렉트 커넥트 아시아를 열고요. 그쵸? 삼성도 이제 미국에서 파운드리 고객 확보를 위한 행사를 연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닌텐도에 칩 수주를 했죠. 삼성이 닌텐도에 칩 수주를 하면서 파운드리에 그나마 있는 자존심이라도 좀 지켰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객사가 확보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추이가 주목됩니다. 자,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AI 가속용 그래픽 D램 수요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 점유율이 70%에 임박했다. 그런 거죠. 엔비디아 제품 GDDR 적용해서 업계는 올해 매출 5,300억 확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AI 가속기에는 D램이 많이 들어가죠. D램을 쌓아 적층한 스택 구조를 통해서 HBM3나 이런 것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에서 일단 GDDR을 적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 그쵸? 삼성전자가 큰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올해 하반기에 업계 B40으로 알려진 중국용 AI 가속기 RTX 프로 6000을 출시한다. 이 제품은 좀 성능이 낮죠. 이 제품은 H20 등 기존 중국용 제품보다 성능을 낮춘 제품이다. B40용 D램으로 AI 가속기에 보통 들어가는 HBM이 아니라 최신 구격 GDDR 제품 DDR7이 적용된다. 라고 해서 지금 중국용으로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펙이나 성능이 좀 딸리죠. 근데 그 스펙과 성능이 딸리니까 거기에다가 그나마 성능이 좀 괜찮은 삼성전자의 D램을 꽂아 넣어서 조금이라도 성능 향상하겠다라는 그런 약간의 꼼수 비슷하게 보이는데, 여튼 그럼으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삼성전자에게도 긍정적인 뉴스겠죠. 여기서 GDDR의 부상은 D램 시장 2위로 밀린 삼성전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가 B40용 제1 공급사로 GDDR7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연간 약 3억 8,400만 달러, 약 5,30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라고 하니까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수혜를 받을 전망이라는 점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는 다 봤고요. 제가 여러분께 선물 드리겠다고 했죠. 그 선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이 종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죠. 외국인이 물량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물량을 지금 매집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달 말일에 갑자기 사모펀드가 또 어마어마한 물량을 또 이렇게 사고 들어왔어요. 이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보시면 보세요. 지금 한 달 동안 요때부터죠. 요때부터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사서 모았는데 주가가 오른 게 없죠. 오히려 지금 외국인 손실 중이죠. 이런 종목 최소한 여기까지는 올라오겠죠, 여러분. 그러면 차트 볼 줄 아시는 분들 최소한 이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외국인이 요때부터 이렇게 계속 매집을 했는데 지금 못 벌었잖아요. 이 차트에 답이 나왔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달 동안 이렇게 흐지부지 하다가 한번 튀어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달 가까이 흐지부지 하다가 튀어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또 한 달 가까이 흐지부지 하다가 튀어오르고,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두 달 동안, 한 달 동안은 내리고 한 달 동안은 지금 자리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는데도 오른 게 없죠? 그러면 이런 종목
먹습니다. 무조건 먹게 됩니다. 이런 종목 그냥 꽁으로 주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 혹시 궁금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100억 특급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을 알고 싶다거나 뭘 알고 싶다,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뭘 알고 싶다, 내가 궁금하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함께 신청해 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꽁으로 드리는 이 차트와 수급 종목 여러분께서 잘 찾아서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이렇게 매집했고 기관도 들어왔는데, 그런데 주가는 바닥이다. 외국인이 지금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종목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종목 궁금하시면 화면 하단에 있는 구글 폼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100억 특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